자, 이제 우리 그 과좀 봐보자고요. 자, 맨 앞에 총론 가볼게요. 총론이 크게 2개, 3개 장돼 있죠, 그죠? 맨 앞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있나, 요 과제 봐. 아마 이제 요 기본서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책이. 네. 자, 맨 앞에 보면 우리 크게 총론은 3개 장돼 있어요. 한 장 넘기니까, 그죠? 자, 1장이 뭐예요? 그 나와 있는 게 부동산의 기초 이론. 2장이요? 예, 그 다음에 3장이 예, 이런 크게 3개 있는데 주로 공부할 거고 2장과 3장을 공부하셔야 돼. 앞에 1장 큰 의미 없어요. 1장 거의 시험 잘 안 나오니까 2장과 3장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22페이지. 페이지 나 있네, 밑에 보니까, 그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론 과목은 공부하는 건 뭘 하는가 하면요. 절대 안에 있는 내용을 한 장 다 읽지 말라고. 읽을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책이 좀 잘 된 게 뭔가 하면 중요한 키워드를 보니까 굵은 것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키워드 보니까, 그죠?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큰 제목이 있죠.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1절, 부동산에 일단 이해. 이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이 뭐냐?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냐?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과거에 보니까 원래 맨 처음에 한국에 부동산이 도입된 게 1974년도 맨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영진 교수가 일본 책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쭉 가서 벌써 이제 2017년 보통 대충 얼마 됐습니까? 한 40대 죠? 예, 됐으니까 이제 학문적 어떤 이제 이 학문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한 90년대까지 뭐 사람들 뭐라 했는가 하면 부동산은 이 학문이 아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요. 잡학이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이 잡학인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3개 과목을 합친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집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 크게 3가지 행동을 취하거든요. 자, 이제 저기 중개사무소 갔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내 집 살 거야, 이제. 응? 물건 보러 간다. 왜 갑니까? 뭘 보기 위해서? 매물 같은 집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등등 파악할 목적이죠. 어딘 건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기술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요. 기술이 뭐냐, 곧 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물 깨끗해. 주변 환경 좋아. 그 다음 뭘 봅니까? 또, 하는 거. 응? 주변 상황 다 봤어, 이제. 갖다 봤어. 이제 뭐 할 거예요? 가격. 이건 경제네. 그죠? 경제학과 서로 관련되어 있네. 집값 현재 10억 안에 10억 가치가 있냐, 없냐.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 다 파악할 것 같아. 이거 2개 보기 하면 끝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 띄봐야 될 거 아니야. 뭘 띄봐? 그게 뭔데? 법이지, 법. 그죠?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학은 순수 가격이 사실 아니라고. 여러 개 학문에서 합친 만들어진 어떤 뭐예요? 짬뽕 가격이라고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한 90년대 초까지는요. 사람들 뭐라는 부동산은 그래서 잡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학자들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 잡학 아니라 어떤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 우리 90년 중반까지 거의 매번 시험 냈다고. 부동산의 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사람들 벌써 부동산학은 독립된 하나의 학문이라는 거 벌써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저 1장 같은 거 시험 안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과거에 90년대 초까지 시험을 여러 번 냈지만 지금 거의 안 내는 문제예요. 단지 보시는 뭔가 하면 쭉 내용 보시면서 이러한 게 부동산 학이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제가 한번 쭉 적어볼게요. 1절, 그러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요. 첫 번째 1절의 부동산학의 1번이 뭐예요? 부동산학의 정의.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큰 2번 가면 학문적 뭐가 있습니까? 성격. 또 가보자고요. 또 뭐가 있는지. 세 번째, 접근 방법. 또 가볼까요? 여기 답니까?
예, 연구 분야.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네. 그럼 2절 보니까 2절은 뭐 연구 대상 나 있죠. 자, 연구 대상이 크게 두 개 있네 보니까 예, 첫 번째 뭐가 있죠? 의의가 있고 두 번째 활동. 또요? 큰 3번 가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쭉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꽤 많네. 그죠? 3번의 현상.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 그러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하자고. 요 두 개 보니까 어느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둘 중에서. 책에 굉장히 많은 파트, 이 차장기 요거 아닙니까? 얘는 시험 나오겠네? 나온다면. 얘는 절대 시험 안 나오겠네? 항상 비교할 대상이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죠? 자, 일단, 여기도 보니까 할 말이 꽤 많은 것 같아. 내용상에서. 그죠? 자, 일단 다시 앞에 가볼게요, 이제. 맨 앞에 1페이지 가볼게요. 2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공부하는 방법. 이 과목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하는 방법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부동산학이 뭐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 있죠? 학자가 쭉 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1번은 키워드 뭐예요? 쭉,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시고. 내용을 쭉 보시면서. 동그라미 1번만. 이 번도 쭉 읽어보시고. 삼 번도 쭉 읽어보시고. 봤습니까? 자, 여보세요,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한다고? 무슨 과목? 부동산을 공부한다, 이거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법학이라는 과목이 왜 나왔습니까? 약간 생뚱맞지만. 왜 법학이라는 과목이 나왔습니까? 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나왔을까? 응?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학, 도시학,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왜 나왔을까? 기준이 필요해서 또 그런 게 나한테 어떤 필요가 없으면 그 연구할 필요 있을까? 근데 필요한데, 자, 이런 거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법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살려면 항상 어떤 관계, 분쟁이 발생하지, 문제가.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게 뭐예요? 학문이라고. 마찬가지 경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 발생했지. 그걸 해결해서 나온 게 뭐예요? 경제학이라고. 그러면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도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문제.
11, 11은 전부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결국 답이 나온다고. 이걸 자꾸 키우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최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 나면 어떤 답을 먼저 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답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만 생각하면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원래 같은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응용이 안 된다, 전혀. 그럼 다시. 자, 부동산 관련된 문제 뭐가 있습니까? 응? 또? 또? 또 어떤 문제 있을까? 소유권, 또? 이게 많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 땅 부족해. 땅값 올라가. 투기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주택 부족해. 그래서 또 주택에 보니까 입주할 때 보니까 어떤 실제 좀 다른 문제 있죠? 또 소유권 문제 있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학문은 항상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 학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게 한번 따져보자고. 왜 땅이 부족합니까? 왜 토지가 부족하냐고. 응? 한정돼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응? 결국은 땅은 한정돼 있는데 살 수 있는 인간이 많잖아. 그지? 이 말은 거꾸로 할게요. 우리 무인도에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지구 밖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고 들어봤습니까? 없지. 요 땅은 문제 발생해. 분명히. 누구 때문에?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원래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부동산 중에 어떤 걸 연구하냐? 인간이 개입한 결과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보니까 토지가 부족하고 땅값 올라가고 투기 문제 발생하고 주택 부족, 주택 문제, 또 주택의 질적 문제, 양적 문제 등등 꽤 많다고 이게. 근데 그 문제는 전부 누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개입한 결과 이런 문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궁극적 목적. 부동산을 왜 공부한다고?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악화된 거지. 그죠? 악화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부동산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가져오고 책에 있는 1번. 그러니까 자꾸 이걸 책의 글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핵심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라고. 이를 갖다 학자마다 여러 개 어떤 용어를 쓴다고 쓸 때 2번은 이렇게 쓰고 1번이 쓰는데 그럼 참고로 있죠.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부동산에도 뭐 보니까 우리 첫 번째 김영진 교수 한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링다스는 원래 안정근 교수 말하는 거고 그다음 쭉 있는데 이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다고. 다만 이건 시대 흐름 따라 약간 달라질 뿐이야. 또 이 학자들은 전부 자기가 사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 끌고 온 거지. 그래서 자, 일단 거기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했지만 꼭 기억하실 거. 첫 번째.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학은 거기에 뭐 있습니까? 3개 과목을 합친 게 부동산학이다. 뭐 있었죠? 아까 보니까? 어떤 과목 합친 거예요? 부동산학? 아까 보니까? 경제, 기술, 법이지.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암기할 때 뭐 이렇게 암기합니다. 법, 경제, 기술. 자, 법률적 측면도 있고 경제 측면도 있고 기술 측면이 있죠. 그죠? 요 3개를 합친 과목이 곧 부동산학이라고. 자, 일단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 우리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적지 마. 나중에 따로 적을 내주니까.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거기 김영경 교수 한 말이 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공부하실 때 여기 볼래요? 개론 과목은 저는 이게 습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중간 부연 설명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 키워드만 딱 적어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아마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게 한 테마야.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누구는 학은. 자, 설명 쭉 되어 있는 마지막 키워드 뭐야? 응? 그렇지. 종합 응용 과학이다. 요거요. 키워드가. 중간 부연 설명 아무 의미 없다고. 만약 장난치면 요걸 장난치게 돼 있어. 무조건. 요 내용 가지고. 왜 종합이지? 원래 부동산은 뭐뭐 합친 과목이요? 요거 세 합친 게 종합이지. 그 종합 반대가 뭐예요? 단편. 요거지. 그죠? 이걸 짬뽕에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부동산학이지. 그럼 이게 순수각입니까? 응용각입니까? 응용각이지. 그럼 나 같으면 장난치면 딱 이거 장난치겠네? 요거 대신 요 말로 딱 장난치겠네. 장난친다면 틀린 말로써. 앞에 능률화 원리 및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전혀. 굳이 구분을 번역한다면.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개론 과목은 이걸 좀 표시하라고.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에 표시하시라고 이렇게. 자기만 어떤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습관 들여야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한번 공부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키워드 자꾸 갖고 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김영진 교수 한 말인데, 고민 하나, 둘, 세 번째 분에, 링과 다수 교수가 있죠. 자, 2번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그 다음에 고대의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다시. 자, 이거 줄거놓자고.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까지만 줄을 끊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적어놓으세요. 뭐라 적는 거면 정착물. 정착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착물이 이게. 번역해볼까? 자, 여러분,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는 거, 토지 위에 부착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그죠? 또 보니까, 예, 연결되어 있는, 자, 요 땅과 땅이 있어요. 요 강이 있거든? 요 연결했어, 이게. 뭘 연결했지? 교량 같은 거지. 그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토지에 있는 물건, 건물, 이걸 뭐라지? 정착물이야. 토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같은 거 있지? 이거 정착물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함축해서 우리말로 쓴다면 뭐 있으면 정착물이 말이요. 다시 볼까? 이 말합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등등 측면을 연구해주는 학문이 뭐라고?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다시. 그럼 토지, 우리 이거 한번 볼까?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어떤 게? 어떤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일한다면 어떤 물건? 응?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또? 응? 삶도 있고, 임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또? 교량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그지? 그럼 다시 해볼까? 이 말 아닙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관하여. 이 말이 한마디로 뭐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이 말이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거가 관련돼 있는 직업적.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직업 뭐가 있습니까? 중개사 또 법무사 오케이. 주택관리사 오케이 또 감정평가사 또 뭐 세무사 등등 있죠, 그죠? 연관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연구해주고.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법률, 물적 측면. 우리 건물 자체 설명입니다. 법적 측면, 금융 등등등을 갖다 연구해준 학문이 부동산이다. 그죠? 자, 일단, 네, 그런 말이고, 밑에 3번은 보니까 나와 있는 키워드 뭐예요? 자, 이제 3번 가지고 키워드 잡아보세요. 뭐는? 그치,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지. 그러면, 자, 해보세요. 김영진 교수 한 말 중에서 뭐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은 종합, 응용과학이었지. 여기다 뭐가 더 추가되었어? 그럼 얘 반대가 뭐예요? 자연과학이지. 그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아,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는 어떤 걸 연구합니까?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게 돼 있어, 실제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자, 거기 있는 우리 정의를 한마디 정리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부동산학을 할까 묻고도 항상 뭐 부동산과 인간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 해결할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힘들면 그냥 더 쉽게 하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 부동산학이라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세 명의 어떤 학자가 있지만 큰 의미 갖지 말고 단지 이런 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실제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예, 두 번째 문항이 뭐냐? 좋다. 학문적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묻는 거요. 자,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부터 하자고. 자, 원래 부동산학은 어떤 거 합친 거예요? 요거 세 개지. 요거는 종합이에요? 아니면 단편이에요? 네, 단편 아니다. 응용이지? 이 말 대신 뭐 못 쓴다? 순수 못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네, 자연과학 아니다. 자, 네 번째,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있죠. 현실 책 속에 한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 곧 이건 경험이지. 그죠? 일은 아니겠지? 그죠? 또한 야치, 얘는 뭐 있습니까?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어.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갖다 뭐라는 거면 규범과학이라 쓴답니다. 자, 이거 보자고요. 이런 것도 시험 내면요, 틀린 말은 뭐는지 압니까? 요 말래. 요거 낸다고. 그러면 물어보자고. 나중에 암기한다면 이러한 걸 암기할 거요? 요거 암기할 거요? 둘 다 할 거요. 어쨌든 양이 적은 거. 양이 적은 거. 그잖아. 무조건 틀리면 이 말 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요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요것도 안 될 것 같아. 눈에 보이니까. 아마 요거에 장난칠 것 같아, 항상. 나중에 하겠지만. 공부한다면 제일 중요한 뭐 있습니까? 굳이 나 같으면요. 이 복잡한 내용 공부 안 한다고. 거꾸로 돼 있죠. 틀리게 내면 무조건 이거 내게 돼 있어, 이거. 이것만. 요것만 무조건 기억하고, 이것만 아니면 무조건 답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할 때. 그러면, 그 안에 보니까 있죠. 우리 갈로 1번에 응용과학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되어 있죠. 그런 건 이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냥 단지 알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27페이지. 확인학습이 있죠. 26회 문제인데, 1번 문제, 1번. 1번. 지금 하는 것은요, 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오늘 하는 건 무조건 공부하는 방식만 하시면 돼. 얘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공부하자, 이거 마시면 돼. 1번, 키워드 뭐예요? 응용과학이지. 그거 틀리긴 해, 뭐내게 쓰고? 순수과학 내 있지? 그건 다시 할게. 다시 앞장 가자고. 23페이지. 학문적 성격 큰 2번. 예, 양갈 1번. 응용과학 나 있죠?
밑에 응용각이 뭐냐? 밑에 부연 설명돼 있지? 그거 다 읽어볼 겁니까?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또 이거 1년 3이 있어. 시험 그걸 안 나와. 절대. 이게 무슨 과학이 시험 안 된다고. 응? 단지 이 굵은 걸 마시면 돼. 이 키워드만. 응?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식 마시면 돼. 결혼 과목은. 그래서 절대 이 부동산을 공부할 때 안에 있는 내용 한 개 한 개 다 보지 말고 어떻게 공부할까 저 키워드만 쭉 잡고 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자, 그래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D장에 가보니까 24페이지.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을 할까? 접근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할게. 자,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한번 적어볼까, 이제? 우리 목차를 한번 쭉 적어볼게. 앞에 했죠? 자, 부동산 학이란 뭐예요? 아까 뭐 했잖아. 정의. 학이란? 종합 응용 사회가 부동산을 뭐요? 이 끝이야, 이게. 한마디로. 단지 부동산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이때 부동산을 연구할 때 누가 개입한 거?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더라. 요거 아시면 돼. 자, 두 번째. 아까 제목 두 번째 뭐 있었지? 부동산학의 자, 학문적 성격이지? 네, 성격. 생각나는 거. 오케이. 순수만 쓰지 마라. 오케이. 자, 일단 원래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 세 개 합친 과목이지. 합쳤다 이게 뭐라고? 짬뽕한 거지? 인간 개입했지? 인간의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거 집어넣었지.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학문이지. 일정한 법칙이 있어. 이런 건데 굳이 이 말 필요 없이 절대 뭐만 쓰지 말자. 오케이. 그리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 갈 거예요. 접근 방법. 자, 접근 방식이 있는데 항상 우리 부동산을 생각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과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기술, 경제, 법이 있으면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연구한 분야가. 어떤 분은 이것만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가끔 우리 저기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 설명회. 응? 투자 설명회 어디 가봤습니까? 투자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투자라는 게 많잖아요. 어디 투자하면 보통 어디 투자합니까? 투자할 때.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또 뭐 채권 같은 것도 있지. 그럼 가보면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갑니다. 그런 투자 설명 가면 일부러 가보는데 얘가 딱 들어보면 한 30분 들어보면 얘 전공이 뭔지 알 수 있어.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있으면요. 처음에 설명을 다 설명합니다. 조금 지나죠. 한쪽 이상이 치중돼. 한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결국은 이런 게 뭐예요? 한쪽 분야에 더 강조한 사람이 있어. 어떤 분야는 요 세 개를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쭉 같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접근할 때 이 말 아닙니까? 자, 나 이 세 개 과목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할까 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 한쪽 측면에. 아니 전체를 그냥 한눈에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접근 방식은 그 말입니다. 이 부동산을 볼 때 어느 측면을 볼 것인가 하는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봐볼까?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 적지 말고. 갈래 2번 갑니다. 24페이지. 갈래 접근 방법 분류 및 변화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1번, 2번 읽어보시고.
D장에 3번 가볼까요? 3번 읽어보시고. 보시면서 키워드가 뭔가 자꾸 생각해요. 핵심. 핵심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보세요. 이런 거요. 볼래요? 요 집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이제 매매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 했는데, 분산식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요걸 딱 뜯는 거야. 이 분산이 이 말입니다. 기술만 연구해. 경제만 연구해. 어떤 사람 법만 연구하는 거야. 한 개 분리해서 연구하는 거야. 기술 따로, 경제 따로, 법률 따로 분리해서 연구한다고.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원래 부동산 관련된 문제 이 세 개 서로 이제 중복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이 기술적 분야는 기술만 연구하고 경제란 법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기술과 경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원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여러 개 문제에서 중복해서 발생한 거거든. 그 한쪽 측면 쭉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다 일관되게 다 똑같은 결론 나오겠습니까? 다 달리겠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점식은 전체 분야를 보긴 특정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야. 얘들 맹점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개를 동시에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이게 뭐예요? 종합식이라고. 그러면 좀 합리적인 공부 방식이 세 개 중에 누굽니까? 종합식이지. 그렇지? 얘는 시험 나면 무조건 정해져 있어. 접근. 자, 이 분야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합니다. 접근 방식은 나중에 알겠지만 종합식 측면에서 연구를 합리적이라고. 자, 다시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한국에 부동산이 도입한 게 1974년에 맨 처음에 도입했다고. 그럼 물어보자고. 1974년대 이전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그 전까지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하면 기술은 건축에서, 법은 법학에서, 경제는 경제연구했다고. 근데 가장 큰 맹점이 뭐 있습니까? 이게 일관된 결론이 안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 74년대 뭐 있는가, 74년대 뭐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 경제, 법률 관련돼 있는 문제 있는데 부동산에서 뭐 기술, 경제, 법에서 법 관련된 걸 조금 끌어봐서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을 만들었어. 그게 뭐라고? 여기서 부동산을 전부 연구하자는 거야. 이게 뭐냐? 종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학자 입장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독립되는 부동산이 이 탄생돼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죠? 시험 나면 절대적인 있는 분산식과 중점식 시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종합식 접근방이 중요한데, 자, 종합식 키워드 뭐예요? 뭐 들어야 돼? 키워드가. 복합. 뭘 복합했는데? 그렇지. 그 핵심이. 그러니까 얘 딱 나오면 기술, 경제, 법이 나오면서.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 갖다 한 단계 분리해서 연구한다. 이게 뭐지? 분산식이지. 특정한 측면을 중점 연구한다. 중점식. 그 다음에 이걸 복합이다. 체계화했다. 체계화. 이런 말로 이게 뭐예요? 종합식이라. 그러면 얘는 뭐 있으면 시험 나면 이거 나오겠네? 항상 얘가 나오게 돼 있어. 종합식 접근 방식 이란 하면 키워드 이 말입니다. 요거 세 개 찾아가야 돼. 말 딴 거 보지 말고. 무슨 기술, 경제, 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꼭 확인할 게 뒷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런 문구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종합은 우리 속된 말 이 말하면 짬뽕했다 이 말이지. 말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종합식이다. 근데 물어보자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개사 공부 왜 합니까? 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야지. 목적이 그거지. 네. 돈 번다. 네. 원색적이지만. 그러면 자, 여러분 실제 관심 있어 이거?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아니 나 같은 학자 입장에 이렇게 부동산이 나왔다 이건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 관심 없다고. 부동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돈을 번다 이 말은 자 투자네 그지? 집을 살 때는 싸게 비싸게 싸게. 팔 때는 비싸게. 이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이거든. 살까 말까는 거지. 이게 뭐 의사결정이야. 사실 가장 중요한 뭐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 돼요. 의사결정, 집을 살까 말까 팔까 말까 하는 거거든.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나 집 사고 싶어 해. 어떻게? 싸게. 팔고 싶어 해. 비싸게. 이게 뭔데? 집 살 때 뭐 할 목적이야? 돈 벌 목적. 돈 벌 목적. 이게 이윤 극대화잖아. 그지? 그래서 핵심이 뭐냐? 얘는 무조건 이윤 극대화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 나오면 얘 거야. 이 말 나오면 얘 거라고. 나머지 이 방식 많죠? 그거 전혀 볼 필요 없어. 아무 실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데 요 두 개만 딱 공부하시라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아까 했던 문제 있죠? 27페이지 확인 지문학습 3번. 지문 달지 말고 키워드. 자, 해보자. 키워드 요거. 네? 요거 나왔잖아.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요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 말 나와야 돼. 나와 있어? 네, 그럼 끝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공부할 때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야. 키워드만 딱 잡고 하시라고. 다른 걸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 3번까지 장난치면 이 말 들을 거예요. 이 말 나올 거라고. 틀린 말은.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중요하다고. 그럼 종합식은 누가 비교해야 돼? 아니, 종합식 건방식 누가 비교해야 돼? 분산식과 또 중점식 비교하면 되지. 비교할 때 생이. 그러니까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을 세 개 비교할 때 생이라고. 세 개 다 보면 뭐 나와 있습니까? 전부 요거 나와 있어. 기술, 경제, 분리 나와 있어. 공통된 특성은. 근데 각각을 분리한다, 분산. 특정 측면을 연구한다, 중점. 좀 복합적으로 한다, 체계화시킨다, 종합식. 이렇게 하는 문제 풀 때. 됐죠? 자, 그래 보시고. 네, 다시. 그럼 25페이지 끝났습니까? 뭐죠? 다시. 자, 우리 종합식에. 네, 다시 종합식. 네, 줄 끊어차고. 중요한 건 기억이 중요합니까? 니은이 중요합니까? 기억이지. 그 니은 번 시험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나올 거니까. 기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더 앞에 중요한 게 있어.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복합했는데? 그렇지. 법, 경제, 기술 요 말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야 됩니까? 복합 또는 같은 말, 체계화 이런 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6번. 자, 그 기억, 니은 설명되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이익 극대화. 자기 이익 극대화 이 키워드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자, 넘어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연구 분야. 자, 일단 갈로 1번 부동산학과 부동산 환경 나 있는데 그거 설명되어 있죠? 이건 지금 안 나와. 보면 안 돼, 이건. 예, 넘어가자고. 자, 뒷장 갑니다. 27페이지. 예, 확인학습에서 이제 1번 했고, 3번 했고, 그 다음에 4번 해볼까?
확인학습. 27페이지. 이해되겠습니까? 키워드 뭐요? 종합학문적. 그러니까 부동산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어떤 다양한 학문 뭔데? 어떤 학문? 요거 세 개. 기술, 경제, 법률과 연관돼 있는데 이걸 짬뽕한 거지. 짬뽕이 있다 무슨 학문? 종합.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절 가볼게. 연구 대상. 자, 의 읽어보시고. 자, 봤으면 여기 볼래요? MRI 키워드? 요거지? 그죠?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인데 좋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 뭐냐고 이게 연구 대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과 두 개 있지. 그죠? 그 설명된 게. 그러면 자, 요 처음 보는 용어지, 이제.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원래 부동산학은 원서를 번역 씁니다. 자, 이제 번역한데, 물어보자고 그 책에 설명 볼 필요 없어. 중요한 여기 있는 요 속에 답이 있어. 자, 여러분 앞에 빼버리고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있는 거 이런 거지. 어떤 거? 앞에 도로 있잖아. 칠판 있잖아. 책상 있잖아. 이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있는 자체의 모습. 이래가 그냥 가시면 안 돼. 활동이 뭐죠?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데 앞에 뭐 붙어 있지? 땅이 움직여? 일단 기본 개념은 부동산에 뭐 있습니까? 움직인다 이거지. 말 표현 자체가. 근데 땅은 움직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땅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 이용 형태가 바뀐다는 거야. 3층짜리 5층으로, 주거가 상업으로, 공장이 주거로, 또 뭐 땅값이 보니까 이게 5억이 8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3층이 5층 바뀌는데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위. 모든 행위를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활동이다. 해볼까 이제? 그러니까 절대 이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이 말 뜻이 뭐냐 이거 아시면 안 돼. 다시 봅니다. 자, 이 땅이 있습니다. 있는 자체 뭐 현상이지? 그죠? 땅이 500평 있네 현상이야. 자, 이 땅에 현재 제가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래. 짓는다 누가?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게 뭐라고? 활동이야. 그런 결과 15층짜리 상가 건물 들어서 있대. 들어서 있는 상태잖아. 이건 뭐예요? 현상. 이때 여기 있는 3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 이용은 누가 합니까? 뭘 가지고? 이게 뭐라고? 활동. 그 결과 3층은 현재 학원을 이용되고 있대. 되고 있는 상태지? 요건 뭐예요?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현상은 원래 뭐예요? 그냥 있는 자체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활동은 뭐예요?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느낌을 딱 보니까 현상은 뭔가 고정돼 있지. 그죠? 따라서 얘는 뭐 있어? 다른 말로 정적이 정적. 활동은 뭐예요? 뭔가 움직이지. 그죠? 이건 동적이라고. 자, 물어보죠.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 요거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 뭐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누가 중요하다고? 뭐 시험 내면 항상 뭐 내겠다고? 이거 내게 돼 있다고.
우리 과거의 시험 지금 총 27회 시험 쳤거든요. 한 번 되는 시험 나온 적 없어. 얘만 중상 시험 낸다고. 정리해볼게. 자, 다시. 최선에 설명했던 거예요. 원래 부동산학은 원서를 번역한 학문입니다. 번역한 학문이니까 항상 공부할 때 책의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하셔야 돼. 내 식으로. 해서 번역되어 있어 보다 뭐 있습니까? 책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반드시 비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얘하고 비교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할게. 얘가 중요하면 중요한 키워드 3개지. 하나, 둘, 3개잖아. 요 중에 제일 중요한 말 뜻이 뭐예요?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거니까. 그럼 얘 딱 튀어나오지.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사람. 이 말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래 흘러가야 돼. 나중 가서.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자, 일단 한번 봐보자고. 예, 거기 있는 27페이지 밑에 큰 2번 부동산 활동 나 있죠? 갈로 1번 부동산 활동에 어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쭉 읽어보세요. 활동에 대한 갈로 1번의 어휘만.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되지 다 필요 없는 거지. 가장 중요한 말뜻이 첫째 줄 단어이죠. 뭘 가지고? 인간이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행동, 태도죠. 자, 다시 메뉴의 확인 학습. 2번 문제. 2번. 그냥 그렇게 시험 나와. 다만 시험 나면 이 활동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한번 시험 낼 것 같아. 어떻게 시험 내는 건 보세요. 자,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요걸 딱 이렇게 해놓고 있죠. 여기에 부동산 현상 열심히 장난친다고. 안에 있는 말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으면 돼, 여러분들이. 네, 그래 보시고. 뒷장 28, 29 등등은 쭉 넘어갑니다. 지금은 손댈 거 아니에요. 자, 쭉쭉 넘어가서, 부동산 현상 38페이지. 그 어휘가 있거든요. 큰 3번에 부동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자, 있는데, 그 어휘의 첫째 줄, 둘째 줄까지 쭉 한번 봐보시라고. 쉽게 말하면 이 현상은요, 주변 환경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돼. 자, 정리할게. 보자고, 이제. 뭐, 다른 거 없네, 보니까. 예? 이 기본 베이스인데,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뭐요? 대상은 크게 2개 있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네, 2개 있구나. 누가 중요하다고? 키워드 뭐라고? 뭘 가지고? 부동산. 오케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 행위. 그죠? 이게 다야.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걸 가지고 가장 기본이 있지. 부동산학에 대한 3대 뭐요? 측면.
이게 모든 출발 같은데 보니까. 그죠?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지, 부동산학은? 네, 법, 경제, 기술이라는 과목을 출발합니다. 요거 아시면 돼. 굳이 공부한다면. 실제 우리 정답은요, 요거 두 개야.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장난칠 문구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장난칠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아마 장난칠 문구인데 요거 두 개 다 장난치게 돼 있다고. 그 지문 5개 나오겠네? 하나, 둘, 셋, 넷. 5개 지문 나오지? 깔끔하게. 그래서, 자, 일단, 이번에 했던 거 이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요것만 생각해.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3개 분야 합친 거다. 법, 경제, 기술 합친 거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 현상과 활동에 대한 개념 막연하지만 좀 알고 있어야 돼. 응? 활동은 인간들이 부동산과의 장난치는 걸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 보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 풀어봤듯이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겁니다. 또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거라고. 키워드야. 무조건. 중간 내용 다 빼버리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공부할 건 뭐 있습니까? 제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제목이 답이 다 있으니까. 있는데 그 제목 보시면서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셔. 대충 내가 어떤 개념 뭔지 아셔야 한다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나중에 키워드 찾아가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40페이지 있는 2장 부동산에 대한 의학 할게요.